인터뷰 뉴진수.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서 차량 140대가 전소됐습니다. 특히 시동조차 켜지 않고 사흘째 주차된 전기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나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인천 청라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보시고 많이 놀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 왜 그러냐면 생각을 몇 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 따지면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위에 땅이 없어서 충전기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라는 조건인데 이게 폐쇄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화재 생기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뭐 자문회의 같은 거 하면서 소방청도 참여를 하면은 소방청은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라 그러죠. 네,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될까 봐 지금 걱정이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화재, 전기차 화재 그동안 얼마나 쭉 늘어왔는지 그 추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6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가 160건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매년 화재 건수가 뭐 수건에서 수십 건씩 올라가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3년에 7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내연기관차보다도 화재 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2,600만 대 차 중에서 30%가 10년 이상 된 차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까지 포함한 이 화재 건수니까. 근데 전기차는 보급된 지 5, 6년뿐이 안 된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형이 많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을 거쳐서 8년, 9년 거치게 되면 화재 건수 급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내연기관차는 엔진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생기기 때문에 화재가 생겨도 몇 명이 소화기 가지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도 느려요. 네네.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만들어진 반면에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데 연기가 날 정도 되면은 열폭주 전 단계이기 때문에 끄기도 어렵고요. 또 소화기 들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 보니까 막 뭐 물을 이렇게 담가 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어려운가 봐요. 맞습니다. 그 이동용 수조라 그러는데 예. 물속에 담가놔도 물속에서 불이 안 꺼져요. 물속에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게 몇 시간 가요. 와. 그래서 그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질식 소화포라고 해서 덮으면은 산소가 차단되는데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확산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골든 예. 타임을 길게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신기술이 하나 개발돼서 밑에 들어가서 우리 유조선 보면 불 나면은 유조선 그 두꺼운 쇠붙이를 구멍 내서 안에다 소화제 네네, 집어넣는 방식 네. 있죠. 그걸 응용한 스타트업에서 밑에 불이 나면은 배터리 틀 있죠. 거기다 구멍을 몇 초 내로 내서 안에다 주입하는 신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지만은 아직도 완전치가 못하다는 게 바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확산이 돼서 이번 같이 뭐 100여 대가 거기다가 지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도부터 수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선 다 소실됐지 않습니까? 500세대가 지금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 재산의 피해까지도 크니까 아파트마다 공포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그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막 140대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대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대가 불나는데 그 CCTV 찍힌 거 보면은 연기가 좀 많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열폭주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온도도 높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붙어 있는 차는 다 불이 나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폐쇄 공간의 공포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기가 굉장히 유독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두세 번 들이키면 엎어져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아리셀 그 리튬 전지 회사 보셨겠지만은 몇 초 소화기 들고 뿌리는 척하다가 그냥 다 사망이 된 게 오. 유독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폐쇄 공간에서 유독가스도 그렇지만은 불의 확산이나 온도도 700도, 1000도씩 지하 주차장이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조건에서 불이 났을 때의 소방청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불 났을 때 보셨겠지만은 소방차가 못 내려가요. 높다 보니까 크니까요. 낮잖아요. 이 지하 주차장. 그렇죠. 거기다 물 꺼내가 있는데 이동용 수저 가장 좋은 방법도 수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 끄는데 8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 탄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공포감이 확산될 수가 있어서 폐쇄 공간 지상에 있으면 끄는데 지장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오래 걸려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기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날아가고 이동용 수저 설치라든지 그런 주변에 것도 용이하고. 예, 주변에 멀리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은 지하는 방법이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특성 자체가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지원 씨가 이런 질문 문자를 주셨어요. 수소 전기 자동차도 열폭주 위험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 그건 안 또 하죠. 없어요? 좀 틀려요. 수소에 대한 것들은 지금 수소 전기 자동차 갖고 계신가 봐요. 예. 근데 와, 그거는 이지원 씨 막 쾌재를 올리시겠다. 그거 뭐 특별히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에다가 우리 물통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네. 찰랑찰랑 하는 건데 그게 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수소에 대한 것들은 수소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혹시 누출되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완전히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네. 자, 화재 원인 놓고 많은 얘기 무성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조사 중입니다. 현재로선 그 초점이 배터리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전기차가 화재가 생겨서 원인이 모터나 이런 데서 원인이 돼서 생겨서 배터리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완전 배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전기차 화재는 두 가지가 요인인데 이 배터리에 과충전시킨다든지 네. 또는 두 번째는 배터리 셀의 불량일 경우에 셀의 불량이라는 거는 제작사 잘못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전기차 운전자가 예. 전기차를 무리하게 운전해도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과속 방지턱 제일 많잖아요. 예. 그 과속 방지턱에 내연기관차 가면서 툭툭 쳤던 경험들 있으십니다. 예, 그럼요. 근데 전기차는 이 최저 지상고 더 낮지만은 바닥에 배터리 치면 안 돼요. 과속 방지턱. 충격이 더 조심해서 몰아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고요. 그다음에 침수도로도 물의 높이가 더 낮은데 그래서 우회도로 찾으셔야지. 그래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악재가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배터리 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 원인은 과충전인지 또 셀의 불량인지 또 셀 원인도 아까 말씀드린 또 속에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감식할 때 저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줬지만은 일단 회수할 건 다 해소했거든요. 네. 근데 국가에서 원인이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그 화재 난 전기차 차주 얘기로는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계속 주차 중이었고 예. 거기 아마 충전은 해놨을 것 같아요. 네. 시동이 꺼진 이것도 그렇다면 충전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건 아닌지 그건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예. 시동이 꺼진 주차된 차량에서 자연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전기차는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연기관차는 실제로 주차해 놓은 데에서 불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자문도 해줬었는데 거의 근데 없어요. 운행 도중에 보통 발생하는 게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전기차는요 주차시켜놓고 몇 시간에 불난 사례도 많습니다. 외국도 있어요, 많이. 무섭네요. 외국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같이 3일 4일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만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휴대폰,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전기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배터리 속에는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요. 네네. 그 에너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쇼트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발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또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번 경우에 교수님 보시기에 화재 원인 그 규명 네. 좀 순조롭게 되리라고 보세요. 좀 까다롭다고 좀 보세요. 고민은 됩니다. 네. 제가 어제 감식도 들어갔지만은 뭐 전기차 화재가 생기게 되면 이번에 뭐 주변에 탄 거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전소됐잖아요, 차가요. 네. 그냥 껍데기 새덩어리만 있는 건데 어제 이제 밑에 배터리도 분해하고 건질 거 건지지만은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700도에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면은 탈 게 다 타버려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녹아버려요. 네. 그래서 어제 뭐 BMS 일부라든지 다 건져 넣어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다 가져갔는데 그 속에서 원인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화재가 온도가 높아서 원인 불명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수 보고서가 원인 불명하고 나왔을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공포감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완성차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냐, 네. 배터리 제조사냐, 네. 누구 책임이 더 큰가?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또 운전자가 관리적인 부분들도 누적이 돼서 있을 수 나올 있고 네. 그거 어떤 식으로 이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원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제도 그래서 감식할 때 이 이해관계자가 다 왔거든요. 네. 독일에서도 이게 심각성 알고 본사에서 기술진 4명이나 와가지고 또 경찰청, 소방청, 관련 기관, 국가서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냉정하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불명에 대한 것들이 가능성도 그래요.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이 말씀드린 차만 불나면은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뭐 아파트 하게 되면은 뭐 전력 라인부터 수도 다 들어와서 500세대가 지금 방랑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온도가 높으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검사 같은 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전국 아파트가 공포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정부가 지금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예.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 그러지만은 또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종합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입주자들 또 전기차 운영자들이 공포감이 없게끔 또 그래야지만 전기차 긍정의 사고 방식이 늘어나면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0426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전기차 구역은 개별 방화 격벽을 설치하고 상하 좌우에서 소화 약제나 소방수가 자동적으로 터지게 하면 안 되나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대당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 그래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집 질 때요. 그리고 지금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 구역을 네. 되도록이면 지금 규정은 나와 있어요. 지하 1, 2층까지만 하고 지하 3, 4층 내려가지 말아라. 충전기도 1, 2층 지하에다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상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몇 대 주차할 때 네. 격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격벽이. 예. 그래서 벽이 좀 있으면은 옆으로 확산할 때 꺼질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리셀 그 메탈 전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관할 때 격벽이 있는 데가 나눠져 있었으면 그렇게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 전기차도 격벽에 대한 것들은 권장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9741님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화재 위험 있나요? 일반 내연기관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에 수십 분의 1분이 안 돼요. 그 용량도 죽고 통제하기도 쉽기 때문에 설사 붙어도 그거 자체가 타는데 조그만 거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렁크 이 뒷좌석 하단 쪽에 들어가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전기차 화재와 비교해서는 비교가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래요? 내연기관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피해자 배상 문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배상 주체가 자동차 소유자인지 자동차 제조사인지 배터리 제조사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네. 보험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지 개인 재원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지 배상 문제는 어떻게 그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이게 이것도?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 되면은 더더욱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질 예, 것이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원인 자체가 배터리 쪽이다 그러면은 자동차 제작사가 먼저 책임을 져서 물어줄 건 물어주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인 불명이 됐을 때는 차주한테 물을 것인지 네. 차주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고요. 또 전기차 보급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아파트는 2%, 신축 아파트는 5% 충전시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도 되게 많이 많이 내놨었잖아요. 줬죠. 예. 지금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예, 예. 사실 그러면 촉진은 정부가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해에 대한 것들은 누가 책임지냐에 대한 것들이 목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원인 불명이 되면은 더 그렇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복잡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화재 장면 보니까 예. 아까 뭐 물속에서도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막 전기차가 마치 용광로처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일반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그 화력이 센 겁니까? 센 겁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불이 세게 붙어요?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탱크가 폭발하는 영화 한 장면 같은 건 거의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번지거든요. 예.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130년 역사 동안에 연료 탱크는 제일 안전한 곳에 놓은 거예요. 띄워놓고 엔진 쪽에서만 공급하는 라인에서 엔진이 과열되면 고기만 불나는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뭐 인산철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리지만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에너지 밀도 즉 에너지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뭐 이런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양극, 음극이라 중간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가 중간에서 분리막이를 통해서 조금씩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터진다든지 하게 되면 한꺼번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열폭주라는데 온도가 1000도씨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천도씨. 웬만한 건 다 녹이는데 예. 뭐 요번에 아마 화재난 그 벤츠 차량 보셨겠지만 완전히 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쇠만 남고요. 알루미늄 다 녹아내려서 바퀴가 알루미늄 휠이지 않습니까? 다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공포감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이딴 화재에서 배터리가 초점이 되니까 내 차 배터리 누가 만들었지? 라면서 이제 그 정보를 찾는 소동이 이제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전기차 제조사들이 지금 배터리 정보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어디 제품이고 이거 안 보지 않습니까? 왜? 예. 제작사를 믿는 겁니다. 예,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벤츠면 벤츠의 브랜드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속에 들어간 건 알아서 좋은 걸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 파르나스 이 시스템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급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은 CATL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세계 10위권뿐이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이 배터리를 왜 중국산에 대한 것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인증조차 안 거치는 것도 아닌데 예. 뭐 그런 내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벤츠의 그 예를 들어서 지분이 중국 업체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 내 벤츠 공장에 판매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부품에 대한 것들은 글로벌 소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볼지는 않고 또 벤츠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인증이나 이런 걸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중국 배터리가 나쁘냐 한국 배터리가 좋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LFP가 중국에 쓰고 있는데 이거는 도리어 내화성 불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NCM이 도리어 불은 더 많이 납니다. 서방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리사이클링 시키면은 NCM이 훨씬 낫거든요. 장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뭐 이 지금 최근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꼭 중국 배터리가 나쁘다. 또 우리 배터리가 진짜 좋아. 그래서 그것만 가린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초점은 폐쇄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 이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아, 가장 배터리.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하는 거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좋아요. 저도 이제 검토- 잘 알고 있고요. 예, 예. 왜? 검토할 모르는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 만약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요. 자동차 제작사가 속에 넣는 배터리가 핵심이고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심이고 전기차의 40%거든요. 네. 그러면 배터리 공개가 되면은 제작사가 만들 때 좀 더 고민하고 인증도 그렇고 좋은 제품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선순환 효과는 분명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우리에게 낯선 세계 10위권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장착된 게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1억 원짜리 벤츠 전기차에 왜 세계 10위권 중국 업체 배터리 넣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 있을까 하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뭐 되게 복합적인 이상한 거.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이상한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 업체가 뭐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 망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배터리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배터리에서 나쁜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은 전기차를 10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완성도도 뛰어나고 뭐 그런 말씀 드리셨을 거예요.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버스의 반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 전기버스거든요.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요.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화재 네. 건수도 거의 많이 안 생기고 네. 또 품질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2억 원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네. 벤츠이기 때문에 불이 났다 이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폐쇄 주차장에 폐쇄 충전기가 있다는 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네.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불안감 해소하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사실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에 대한 기술은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제조사가 더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지만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폐쇄 구간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로 번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게 더 시급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이 네. 났을 경우에는 소방청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소방청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8시간 반이나 걸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소방청 회의하면 항상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기차 불을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이 좀 네.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하 주차장을 지상으로 갖고 오는 거를 좀 어렵겠지만 적극 검토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도 할 수 정원 만드는 거에다가 예. 되도록이면 충전 시사 사항이 있으면 위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원을 문제- 좀 줄이더라도 맞습니다. 충전 시설은 위로 올리고 예. 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도 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충전을 가득하지 마시고요. 네. 80에서 90%만 하면은 전기차 화재를 몇 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거의 통일된 의견이고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그저께 해양수산부도 발표했잖아요. 물류에 전기차 이동을 할 때 50% 미만만 충전하겠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30%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7, 8%까지 충전하고 있는데 가득 넣지 마시고 전기차 차주가 세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90 미만으로만 하면은요 화재 생기지 않으니까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면 되고 지금 충전기는 그 기능이 완속 충전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주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동조하는 것 자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련된 질문 또 드리는데요. 네. 워낙 이제 이게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막 막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좀 걱정이 돼. 그런 아파트 벌써 나오고요. 충전기도 이제 설치 못하게 하는 데도 나오는데 네. 일단 법적인 자체가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는 2%, 새 아파트는 5%거든요. 네. 무조건 노이됩니다. 대신 아파트 관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방법이고 네. 또 뭐 서울시에도 발표했지만은 이 입주민 전기차 소유자가 지금 자진해서 90% 미만으로 충전하는 부분 있죠. 이걸 적극적으로 행하면은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안에 시설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격벽을 설치한다든지 네. 또 이동 지식 소화포라든지 이동용 수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소방차도 중소형 소방차를 좀 대비시켜서 이것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다양한 방법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안전대책 이런 점은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된다. 한 말씀으로 딱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전기차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보급은 지금 캐즘이 생겨서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은요. 네. 필연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국내의 어떤 악조건 아까 폐쇄 공간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전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종합 대책에 나와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전기차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차종으로 등장을 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못지않게 안전이 안전.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